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플루터의 팩토리 콘스트럭터를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 팩토리라는 키워드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사용해 본 적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팩토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기능들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팩토리에 손이 잘 안 가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공부할 겸 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머리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한번 들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손이 가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팩토리 콘스트럭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요 블로그 참고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팩토리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팩토리 콘스트럭터의 특성은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스턴스를 리턴할 수 있다. 이게 팩토리 콘스트럭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어떤 인스턴스들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싱글턴 패턴을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자신의 서브 클래스 인스턴스를 리턴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서브 클래스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방법, 그리고 팩토리를 이용해서 싱글톤을 어떤 형태로 구현하는지 간단한 예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콘스트럭터를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 자, 도그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최상위 클래스. 그 다음에 레브라도라는 서브 클래스, 도베르만이라는 서브 클래스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도구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도구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레브라도를 만들고 또 도구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도베르만을 만듭니다. 네. 그러면 모두 다 도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럼 클래스들을 어떻게 쓰냐, 메인에서. 자, 도베르만을 생성할 때는 가디언이 true이면 도베르만이 생성이 되고요. 가디언이 false면 레브라도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래서 가디언 도구를 생성하려면 if 컨디션을 이용을 해서 is 가디언 값에 따라 도베르만을 만들거나 레브라도를 만들죠. 그래서 도구가 도베르만 또는 레브라도가 생성되죠. 이 인스턴스의 타입은 도베르만 또는 레브라도가 됩니다. 자, 도구2라는 다른 객체를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if 컨디션 또 써야죠. 그리고 도구2라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도베르만을 만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써야만 우리가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콘스트럭터를 쓰는 단순한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팩토리 콘스트럭터를 썼을 때는 이게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자, 목표는 마찬가지입니다. 도구 클래스가 있고 레브라도와 도베르만, 도구 클래스를 상속받는 레브라도와 도베르만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정의하느냐? 일단 레브라도와 도베르만은 똑같습니다. 일반 컨스트럭터 했던 것처럼 그냥 도구를 상속받아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면 돼요. 정의를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최상위 클래스, 도구 클래스는 조금 다릅니다. 팩토리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를 앞에 붙였고요. 팩토리를 앞에 붙이면 요만큼이 팩토리 콘스트럭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create 도구라는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정의를 했고요.
얘는 뭘 하냐면 서브 클래스 객체를 리턴해요. 특이하죠? 일반 컨스트럭터에선 불가능합니다. 이게 자신만 리턴할 수 있어요. 근데 팩토리를 쓰면 팩토리 컨스트럭터에서는 서브 클래스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드 도구가 true이면 도베르만을, false이면 레브라도를 리턴하게 됩니다. 재밌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도베르만과 레브라도가 리턴되는데 이 객체 타입이 도그 타입이에요. 도베르만 타입이 아니고 레브라도 타입도 아니고 도그 타입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응용하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서브 클래스를 반환하는 특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팩토리 키워드에서. 그러면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싱글톤을 구현할 때는 어떻게 쓰냐, 이걸 좀 알아볼 건데요. 이제 다트 공식 문서에서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언제 써야 효과적이냐라고 할 때 싱글톤 구현할 때 효과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 키워드는 싱글톤에 아주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진 거죠. 저희가 이제 싱글톤 구현을 위해서 캐싱하는 예제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제가 캐싱하는 예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캐싱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캐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볼 때가 있잖아요. 웹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그러면 자, 지금 제가 공유 사진을 딱 A라는 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유 사진을 봤어요. 그러면 이게 네트워크 어딘가, 온라인 어딘가에서 공유 사진을 막 다운로드해서 보여주죠. 조금 뒤에 다시 들어왔어요. 제가 그 페이지에. 그러면 또 온라인에서 가져올까요? 보통은 요 로컬에 받았던 놈을 로컬에 저장을 해놨다가 이 페이지에 재접속을 하면 그것을 다시 보여줘요. 온라인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이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네트워크에서 뭔가를 받는 거는 이제 비용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캐시라고 해요. 캐싱. 그래서 로컬에 저장을 해두고,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을 해두고 재활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캐싱이라고 해요.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싸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거 기능을 예로 들어서 이 싱글톤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로고라는 건 로깅을 하는 어떤 클래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로거를 만들자면 클래스 로거를 선언하고요. 컨스트럭터가 있죠. 예. 이게 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거 객체를 만들면 요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면서 요 프린트 로그를 찍고 객체가 생성이 되겠죠. 이렇게 로그 1, 로그 2, 로그 3, 로그 4, 로그 5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로고 객체가 5개가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프린트도 5번 될 겁니다. 맞죠? new logo created 요 메시지가 5번 나올 거잖아요. 네. 요게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비효율적이에요. 실제로 좀 더 왜냐면 프린트만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팩토리를 쓰면 되는데 그 전에 이 로거가 실제로 우리가 로깅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요 클래스 로고는 방금 살펴본 그거고요. 그 다음에 자, 메인에서 A라는 그 클래스의 객체를 5개 만들 거예요. A라는 클래스는 여기 있는데 뭘 하냐, 로거 객체를 그냥 만들어요. 로거 객체를 만드는 역할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 루프가 5번 돕니다. 그러면 i는 1에서부터 5까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겠죠. A라는 클래스의 객체 i가 1일 때 A를 생성을 해요. 그러면 create instance 1 찍죠. A가 생성됐기 때문에 instance of A created 이렇게 찍힐 거잖아요. 그리고 이 로고 객체를 여기서 만들어요. A라는 클래스에서 로고 객체를 만드는데 로거에서도 new 로거 created, 그러니까 새로운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로고 객체에서는 new 로고 객체가 생성되었다고 메시지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A 객체를 만들 때 로고 객체도 5개가 만들어져요. 똑같이. 그래서 메시지가 보면 인스턴스 생성을 시도하고 로고 객체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 A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개의 로고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로그를 찍습니다. 이렇게 new 로고 created라고 로그를 찍어요. 결과적으로는 로고를 찍었기 때문에 목표는 이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 없죠, 이걸로도. 하지만 이제 효율 면에서는 비효율이죠. 같은 메시지를 계속 찍고 같은 역할을 계속 하는데 새로운 객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라는 공간에 객체가 이렇게 5개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로고 객체가. 이게 비효율이죠. 어차피 로고 객체는 그 이름만 받아서 프린트만 하는 놈인데 굳이 메모리에 5개나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거를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한 개로 줄여볼 거예요. 자,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이용한 로고 그럼 객체는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되냐? 보세요. 팩토리 로고라고 이름을 지었죠. 팩토리 키워드를 쓰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스턴스를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캐시로부터 로고 객체를 가져와서 리턴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캐시로부터 로고 객체를 받아와서 리턴을 하겠다. 내가 아닌. 자, 그럼 캐시는 아까 뭐라고 했죠? 로컬에다 뭔가를 저장해 놓고 재활용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자, 캐시에다가 로고 객체를 없으면 생성하고 있으면 그대로 리턴한다. 그게 이제 캐시 요 맵이 하는 일이에요. put, if, absent. 없을 경우만 put 하겠다. 있으면 put 하지 않죠. 그러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로고 객체 리턴합니다. 요 코드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로고 클래스가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다시 볼게요. 자, 이 로고 객체에 팩토리 키워드를 이용해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었어요. 이 컨스트럭터는 로고 인터널이라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를 캐시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객체가 있다. 그럼 넣지 않고 그대로 리턴을 하고요. 안 들어가 있다. 그럼 캐시에 넣고 그걸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캐시는 객체를 들고 있어요. 네. 로고 객체가 5개가 생성되든 100개가 생성되든 내가 만약에 이미 객체 하나를 캐시에 담았다면 더 이상 생성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바로 전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팩토리 없이 만들었을 때의 클래스 모양이고요. 요거는 지금 팩토리를 이용해서
만든 클래스 모양입니다. 네. 핵심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스턴스를 리턴할 수 있다. 그래서 캐시 기능을 구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거를 실제로 메인 함수에 넣어서 돌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까랑 동일합니다. 메인 함수는 i는 1부터 5까지 증가하고요. a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고 a에서는 로거를 이용해서 프린트를 찍죠. 그래서 이 로거가 생성될 때마다 요 new 로거 created라는 게 찍힙니다. 자, i가 1번일 때 인스턴스 1번 크리에이팅 시도를 하죠. 요 프린트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a라는 객체를 이제 생성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a라는 객체에서 로거를 만들어요. 로거를 a라는 객체에서는 로거를 만드는데, 네, 그러면 new 로거 created라고 찍히죠. 요게 캐시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a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스턴스 a가 생성이 됩니다. 자, i가 2번이 됐어요. 그러면 인스턴스 2번 만들죠. 그리고 a를 또 만들 거 아니에요. a는 5개가 생성되니까. 자, a를 또 만드는데, 그러면 로고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캐시에 이미 들어가 있는 로고가 있어요.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팩토리 컨스트럭터에서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거는 크리에이트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로거를 쓸 수 있죠. 객체가 리턴 됐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싱글톤을 구현을 한 겁니다. 싱글톤이라는 거는 객체를 하나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객체를 사용하는 애들이 하나의 객체를 공유해서 쓰는 게 이제 싱글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글톤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네. 조금 설명이 깊이가 없었어요. 네. 아무튼 핵심은 팩토리 컨스트럭터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객체도 리턴할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싱글톤을 구현을 할 때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쓰고, 자, 싱글톤 구현 시에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쓰고요. 또 서브 클래스 리턴할 때 팩토리 컨스트럭터를 씁니다. 네. 요것만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팩토리 컨스트럭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를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